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었고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현 정부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찬성 측의 첫 번째 발표자로 찬성의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 복무 3개월 단축은 20대 남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를 미래의 커리어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군대는 시간 낭비와 그에 따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대 남성은 군대 가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4학기를 휴학합니다. 군대 가기 전과 전역 직후 흐지부지 된 시간까지 합하면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2년제 대졸자가 군대로 인해서 생기는 2년의 공백기 동안 잃는 기회비용과 경력 손실을 더하면 총 손실은 6,024만 원에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4년제 대졸자인 경우 총 손실은 7,598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준다면 새 학기 후 복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백기가 1년 반으로 줄게 됩니다. 따라서 2년제 대졸자는 1,500만 원, 4년제 대졸자는 1,9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치와 돈으로 표현되는 값 이외에도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공부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선배들에게 군대 시기에 대해서 물으면 10명 중 9명은 최대한 빨리 갔다고 합니다. 1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가고, 그 이유는 군대에 가면 공부했던 것들을 어차피 다 까먹기 때문에 까먹을 것이 없는 1학년만 공부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로 이미 또래 여학생들에 비해서 4학기를 뒤처진 상황에서 저 뒤처지기 싫어 힘으로 휴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1학기라는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공부와 심리적인 부담에서 20대 남성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군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수치적으로 비용이 감소하고 또 심리적인 부담과 공부 등의 요소 등에서 20대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체 조사가 있겠습니다. 반대측 2가 교체 조사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있게 최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 다닐 경우 이제 군복무 기간에 따른 그 손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네, 고졸자에 대해서 있었는데 제가 이 청중들의 그 배경을 생각해가지고 고졸자는 굳이 넣지 않았지만 이게 그 등차 수열 같은 걸 읽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다음 그저께를 포함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다음 일본의 군 창설 개헌 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네. 국가 안보가 흔들릴 경우 경제에도 굉장히 큰 손실을 미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네. 일단 교차 조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1의 윤명이 있겠습니다. 시간 3분입니다. 반대측 1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므로 현 정부 임기 내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복무기간은 북한을 비롯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인력수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층 감소로 가용 자원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면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대학안에 따르면 현재 병력이 약 63만 명인 군은 2023년까지 최소 필요 병력 수인 52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 정도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점으로 군에 필요한 입영 인원수보다 입대 가능한 인원수가 줄어들고 2025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이 47만 명 수준으로
불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약 3만 명 이상 병력이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여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현대전에서는 병력 수보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병력 수가 가지는 군사적 중요성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이라크 전쟁 당시 고도의 무기를 가진 미군은 이라크를 단시간에 점령할 수는 있었지만 병력 수가 부족하여 점령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육군 병력 수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냉전시대 전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보다 해군력, 전략공군, 핵탄두의 숫자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소련을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보다 소련의 육군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병력 수는 군세력에 있어 첨단화된 무기만으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28만 명의 병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 있으므로 적정수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병력 수가 중요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수를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체계 첨단화로 병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면 더 이상 현재의 국방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조사가 되겠습니다. 찬성 1의 교차조사입니다. 네, 먼저 병력 감소가 군사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병수는 현대정에서도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절대적이진 않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 서방 국가들이 미국보다 소련의 육군을 좀 무서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쭤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CIA나 이 외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일본군이 그 상당한 지위를 갖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군이 아니라 자위대. 일본 자위대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육군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긍정측 2의 인론입니다. 찬성 측 입론 두 번째를 맡은 안재홍입니다. 이제 현대화된 군대 시스템에서는 첨단화된 무기와 장비의 발전으로 군 병력의 수가 국방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군복무 단축을 찬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역으로 근무하게 되는 사병의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개월 복무 감소에 의해 육군 기준 3만 3천여 명의 병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1위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해마다 징병 가능한 젊은 인구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불가피한 미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병력의 수에 의존하는 국방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 병력 체계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는 충분히 3개월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떠한 점에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첨단화된 무기와 장비, 그리고 특수교육된 특전사, UDT와 같은 전략군의 확보가 결국 병력의 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현역 병력의 숫자를 아십니까? 2016년 기준 약 140여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병력의 숫자를 아십니까? 230여만 명입니다. 중국의 5분의 3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국이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병력의 숫자는 약 20만 명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스리랑카 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군 병력의 숫자가 군사력과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첨단화된 장비의 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인력 체계에서 낭비되는 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대 내 불필요한 보지, 예를 들어 PX병, 장군들의 공관병, 예초병 등을 없애거나 민간에게 넘겨 사병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고 이때 늘어나는 직업군인의 경우 특전사와 같은 실전에 투입되는 임무를 진행하는 인원들 위주로 뽑는다면 오히려 군사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병의 복무 기간을 굳이 21개월로 잡아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계시고요.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자께서는 첨단 무기 확충으로 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업 군인 수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역시 병력이 줄어들더라도 국방력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업 군인의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점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대 2. 윤동입니다. 네, 군복무 3개월 단축은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 나아가 군 전체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현대 무기 그리고 전략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숙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긴 편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저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나마 좀 단순한 편인 보병을 기준으로도 16개월이 지나야 병사 숙련도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을 단축한다는 것은 육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월 동안 복무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막 병사 숙련도가 숙련된 상황에서 전역함에 따라서 전력 손실이 그리고 전력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복무할 경우 병사들의 67%가 비숙련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성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싱가포르는 2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북한은 10년 동안 하죠. 물론 북한처럼 저희가 10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다녀오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다만 최소한 21개월 정도는 필수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징병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현역 병들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비군의 존재가 또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무기 조작과 전략에 좀 숙련된 상황에서 전역을 한 예비군들이 비상시에 소집되었을 때 숙련도가 과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1년에 그렇게 자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비군을 소집하고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비상시에. 이는 단순히 군대의 전력이 약해져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비군으로 소집된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본질적인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군 복무를 3개월 단축할 경우 숙련도 저하로 인해서 군의 전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비상시 소집되는 예비군의 수준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복무 3개월 단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임론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군복무를 21개월에서 18개월로 감소하면 군사들의 숙련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군사력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맞습니다. 예, 다른 그리고 그 예비군의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산 훈련소 같은 기간이 약 한 달 반으로 훈련 기간이 잡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교와 같은 경우에도 약 6개월 내에 특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입론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